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올해는 2021년 신축년 소해띠인데요. 그 중에서도 흰소띠라 하니까 왜 흰소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띠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띠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그리고 띠의 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육식갑자와 오방색 그리고 동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12지지를 상징하는 동물들의 이름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그 유래를 찾아보면 약사 12신장은 약사 열의 부처를 모시는 12명의 호법신을 말하는데 이들 호법신은 나중에 도교의 방위신과 합쳐져서 12지신이 되었고 여기에서 띠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들, 불법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띠가 있는 것 같아요. 띠에 대한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동화책이나 그림책에서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거예요. 띠의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달리기 대회에서 신이 달리기 대회를 열어서 1등부터 12등까지 뽑겠다고 했는데 걸음이 느린 소가 나는 일찍 출발해야지 하고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랬는데 쥐가 그 소 등 위에 올라타고 있다가 도착점에서 폴짝 뛰어내려 자기가 먼저 1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쥐가 고양이에게 달리기 대회 날을 잘못 알려줘서 고양이는 출전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2동물 안에 뽑히지 못해서 쥐와 고양이가 원수 사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고양이띠가 그럼 과연 없을까요? 베트남에는 토끼띠 대신 고양이가 있고요. 태국에는 돼지가 없고 코끼리띠가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요. 한국, 중국, 일본은 띠의 순서도 같고 띠의 종류도 같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 문화에 맞춰 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천간과 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천간의 간과 지지의 지자를 합쳐서 간지라고 하는데요. 옛사람들은 간지를 활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진년, 묘시 이렇게 간지를 사용하여 시간, 날, 월, 일을 표현했거든요. 천간은 모두 10개로 앞부분이고 지지는 모두 12개로 뒷부분입니다. 천간과 지지를 하나씩 결합하면 갑자부터 시작해서 개해까지 60개의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조합을 60갑자라고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럼 이 두 마리가 남죠. 그럼 다시 이거 위에 건 10개니까 천간은 10개니까 다시 위로 돌아가 갑술, 을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부터 개해까지 다 돌아가면 60갑자가 되고요. 자기가 태어난 해가 돌아오는 것을 돌아올 화 첫째 천간갑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고요. 이 말은 회갑 돌아올 회 첫째 천간갑 하고 똑같은 말로 자기가 태어난 그 해가 돌아오는 것을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보면 천간은 10개이고 지지는 12개인데 천간은 그 10개가 2개씩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을은 파란색, 병정은 빨간색, 무기는 노란색, 경신은 하얀색, 임계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신축년이기 때문에 신은 하얀색, 축은 소띠이기 때문에 신축년은 하얀 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엔 뭐가 될까요? 신 다음은 임이니까 임이고 축 다음은 인이니까 임인년이죠. 그리고 임인년은 검정 호랑이가 되겠네요. 천간의 10가지를 5가지 색으로 나누어 놓은 데는 그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는 오방색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방색은 오방정색이라고도 하며 황색, 청색, 백색, 적색, 흑색 이렇게 5가지 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색은 단순하게 그냥 5가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황색은 우주의 중심과 신성한 색, 그래서 황제 옷으로 많이 쓰였고 청색은 봄의 색이기 때문에 만물의 생성을 의미하고요. 흰색은 결백과 진실, 순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색은 여름색이죠. 창조와 정열과 적극성 그리고 또 귀신을 쫓는 색이고요. 흑색은 겨울의 색이기 때문에 지혜,
봄을 기다리는 지혜의 색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은 그 궁궐에 있는 우리나라 궁궐에 있는 단청 사진인데요. 이 오방색을 적절히 조합해서 쓰면서 5가지 복을 기원했고요. 이 사진은 요새도 하고 있는 애기 돌잡이에 오방색지를 집는 사진입니다. 오방색을 집어서 5가지 복을 받는 거고요. 이번 사진은 아기가 태어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금줄을 쳐서 빨간색 금줄을 쳐서 나쁜 기운이 타지 못하도록 아직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스며있는 오방색이었습니다. 오방색의 5가지 색은 그 색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오행설에 근거하여 5가지 기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쇠, 나무, 물, 불, 흙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오행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오행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원기, 곧 목화, 토, 금수를 이루는 말인데 이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를 가지고 사물 간의 상호관계 및 그 생성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수단으로 운영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해보면 오행론은 우주의 만물이 5가지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이고 그 5가지의 기운이 상생, 그러니까 서로를 살려주고 상극, 서로를 물러가며 상호 보완하여 우주 만물이 변화되어 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나무의 기운, 빨간색은 불의 기운, 노란색은 흙의 기운, 흰색은 쇠의 기운, 검정색은 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방색은 오행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행설을 잘 이해하려면 음양오행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음양오행설은 음양론과 오행설이 합쳐져서 음양오행설인데 그늘음, 벼양, 그러니까 글자로 한번 이해해보면 그늘음도 왼쪽에 언덕부 부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벼양도 왼쪽에 언덕부 부수가 들어가거든요. 큰 언덕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의 빛을 직접 받는 벼양은 밝음 또는 따뜻함, 낮,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햇볕이 비치지 않는 언덕의 이 아랫부분은 그늘음인데 이것은 어두움, 또 추움, 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론이란 우주의 모든 현상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론이고요. 음양오행설은 중국 전국시대에 성립되어서 아주 오랜 세월 우리 민족에 영향을 끼친 동양적 세계관으로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살면서 꼭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배운 김에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색깔이 갖고 있는 사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신은 넉사, 귀신신, 사신 4가지 신이고요. 이것은 또 귀신신, 짐승수, 그래서 신수, 신성한 동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신은 동서남북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4가지 상징으로서의 짐승을 말하는데요. 푸른색은 청룡, 빨간색은 주작, 하얀색은 백호, 검정색은 현무인데요. 청룡은 푸른 용이고 주작은 빨간색 봉황새고요. 백호는 하얀 호랑인데 현무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현무는 거북이와 용이 결합한 신성한 동물입니다. 이 사신도의 그림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대묘의 현무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방색은 황색, 청색, 적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5가지이고요. 이 5가지는 또 방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노란색은 중앙, 파란색은 동쪽, 빨간색은 남쪽, 파란색은 서쪽, 검정색은 북쪽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건 또 계절을 표현하기도 해서 청색은 봄, 여름은 붉은색은 여름, 성장을 의미하고요. 흰색은 가을, 또 검정색은 겨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행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노란색은 흙의 성질, 파란색은 나무의 성질, 붉은색은 불의 성질, 하얀색은 금의 성질, 또 검정색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신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청색은 청룡, 붉은색은 주작, 흰색은 백호, 검정색은 현무였습니다. 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띠는 그 12지지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요. 그 또 천간에 나오는 10가지 천간은 5가지 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5가지 색은 또 여러 가지 그 동양의 사상의 음양 오행론에 맞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배워보았습니다. 소의 해를 맞이하여 소가 들어있는 사자성어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보천리, 소우, 걸음보, 일천천, 마을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인데요. 소는 느린 동물이고요. 말은 빠른 동물이에요. 소걸음으로 간다는 건 느릿느릿 간다는 건데요. 느릿느릿 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새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지 않는 사자성어인 것 같지만 자기 걸음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힘이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